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채널 수북입니다. 저희가 또 10월에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문화 읽기 책을 골라봤어요. 저희가 저번에도 막 댓글에서 여쭤봤던 것처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책도 저희가 다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을 이번 10월 도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.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가 지은 책이죠. 오, 긴 이름을 참 잘 외우셨네요. 네. 제가 한참 봤거든요, 그 이름을 잘 말하려고.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.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라는 분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. 보이지 않는 여자들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이 남성의 보편적인 데이터 체계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 데이터 공백을 주제로 여성의 차별적인 현실을 잘 폭로하신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책이 진짜 제목에 충실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보이지 않는 여자들,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 하는 거잖아요. 사실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그게 되게 허황되다고도 얘기하잖아요. 증거가 어딨냐. 그 증거를 계속 얘기해요. 거의 이게 질렸다는 듯이. 맞아. 그런 말을 듣는데 질렸다는 듯이 여기 있어, 증거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여기 증거 또 있고 증거 또 있고 증거 또 있어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읽는 동안에 좀 힘들긴 했다. 맞다. 하지만 얼마나 유의미한지 생각하면은 인정할 만하다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은 아니지만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엄청 또 이슈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증명해내는. 네. 근데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쵸. 젠더 팩트풀니스라고 불리기도 하니까 이 책이 그럴만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진짜 팩트 폭행 거의 정말 힘들 지경이었어요. 너무 팩트만 있어서. 저는 일단 이 제목보다 오히려 소제목 때문에 좀 관심이 가긴 했었어요, 처음에. 그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? 라는 게 궁금하기도 했고,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차별적인 지점 같은 것들이 있지만, 진짜 실제로 이게 차별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인지, 아니면 내가 좀 과민하게 느끼는 것인지,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기 때문에,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싶긴 했었어요. 근데 이걸 막상 보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분야를 세분화해가지고, 뭐, 일상적인 영역, 혹은 뭐 어떤 설계를 할 때 혹은 보건이나 의료 분야에서 뭐 이런 식으로 총 6개 정도의 부로 나뉘어서 각 분야에서 여성이 어떻게 지워져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흥미롭더라고요. 그래서 대체로 좀 재밌는 지점들이 많았어요. 특히 첫 부분이 저는 진입하기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문에서 저자가 시몬 보부아르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 책의 문제의식과 매우 밀접한 말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남성이 주체이고 남성이 인간이다. 우리가 인간인데 저들은 뭘까? 해서 우리랑 비교해서 우리는 평균 체중이 이 정도고 평균 체격이 이 정도고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진 동물인데 여성은 어떤 존재이다를 되게 상대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악의가 없는데도 성중립성을 표방하면서 어떻게 여성을 매우 주변화시키는지를 되게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서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어떤 연구를 할 때 기본적인 그 아까 리웨가 말했듯이 기준 자체가 성인 남성에게 모든 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성이 그 과정에서 그냥 배제되어 버리는 맞아.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그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재밌더라고요. 맞아. 근데 저는 그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단어를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. 저도. 그래서 이런 명명이 있구나 하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. 통계가 진짜 가득해요.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. 화가 났어요? 약간 힘들었어요. 약간. 460페이지 읽으면 힘들 수 있지. 솔직하게는 살짝 힘들었다.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췌독인 것 같아요.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파트가 흥미롭다 그러면 그걸 좀 읽어보고 점점 찾아봐서 이렇게 완독하는 방식이 좋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완독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든 책이지 않나.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거나 어떤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 전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건 참 도움이 될 수 있죠. 일단 힘들어서. 아니 왜냐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일상 파트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일부에 나오는 거거든요. 내가 사무실에서 남자들보다 막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게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.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원래 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내 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. 왜냐면 회사가 아니라 뭐
어디 카페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너무 대중교통 너무 추위에 떠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내 탓이 아니라 그 에어컨 온도 자체가 남성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여성들보다 더 추위에 강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저는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. 어떤 생활을 하는 곳이랑 상업지구랑 그리고 일을 하는 곳이랑 분리되어가지고 여자들의 어떤 경로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길어지고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도시의 설계 같은 것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. 근데 저도 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약간 여기서 좀 공감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도시 계획 부분에서?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,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성들도 사회 진출해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이 통근을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. 우리도 그러니까 남성 일반과 비슷하게 삶의 어떤 주기를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소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. 왜냐면은 집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상업지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봄 노동을 해야 될 때 얼마나 많은 거리를 아이를 데리고 이동해야 될지 생각하면은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근데 우리랑은 좀 처지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현 말대로 좀 공감이 힘들었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. 저는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은, 그러니까 신박한 동시에 좀 복잡한 마음이 됐던 게 우리가 아니어도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이 책의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. 그쵸. 일반.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계획 자체를 좀 일반적인 남성, 일반적인 여성 이런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면 여성들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읽으면서도 왜 여성이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야 되지?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좀 오묘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게 해소되지 않으니까. 전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그 인공지능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그 구글 스피커 저 자주 쓰거든요. 근데 구글 스피커가 남자의 말을 여자의 말보다 70% 더 잘 알아듣는다는 통계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된다. 왜 그럴까?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 자체가 남성 언어에 조금 더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. 그리고 저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. 그게 약간 이제 얼마나 SNS를 비롯한 인터넷 알고리즘이 되게 잘 설계되어 있고 사람들이 현혹시키는가,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를 또 읽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남성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막 구글 시리 이런 것도 발화자는 또 여성이잖아요. 왜냐면 남성이 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. 여성 비서의 느낌으로 맞아. 설계되어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. 평소에는 남자 목소리를 되게 더 사회에서 선호하면서도 어떤 그런 감정 노동을 하는 어떤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한다는 게 맞아.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역시 천처럼 일상 파트에 있는 화장실 이슈였는데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더라고요. 뭐냐면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보통은 하나씩 있고 공정해 보이는데 항상 여자 화장실의 줄이 엄청 길잖아요.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이 책 속에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소변기와 양변기가 둘 다 있는 남자 화장실에 비해서 여자 화장실의 구조 자체가 동시에 용변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를 그냥 거꾸로 깨달았어요. 이걸 읽으면서. 근데 저는 그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늘 이게 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게 공정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. 오래 걸리니까 있어야 한다. 이게 용변기 수가 차이가 난다까지는 제가 인지했던 것 같은데 여자들이 왜 오래 걸리냐? 맞지.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맞아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거울 앞에 있는 시간도 좀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은 건가?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여자들은 탐폰이나 생리대를 갈기도 하잖아요. 맞아.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용변을 보는 시간조차도 남성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. 맞아. 그리고 심지어 임신한 경우에는 맞아. 화장실에서 소비하게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자주 가야 하고 맞아. 더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팩트로 제시해주니까 되게 속 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.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. 막 여자가 남자에 비해 몇 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또 증거가 또 있으니까. 그니까 그렇게 또 팩트 대라고 하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충격
자극적이었던 게 피아노에 관한 거였어요. 근데 여기 그 피아노에 관한 게 나오는데 피아노가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한 뼘이 되게 작아요. 2cm가. 그래서 그 같은 표준형 피아노를 썼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이게 힘든 거죠. 맞아. 그 똑같은 연주를 하기에. 그래서 그 같은 수준의 명성 혹은 실력에 도달하기까지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여성들의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사실은 이 피아노 때문인 거잖아. 피아노를 작게 만들었으면은 훨씬 달랐겠지. 더 많은 사람들이 쇼팽 콩쿠르에 나가겠죠.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피아노 제작을 했을 때 실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피아노의 문제만은 아닐 거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실적을 내는 것에 있어서 남성보다 부족할 때 우리가 그거를 기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잖아. 그냥 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. 혹은 막 엄청 기를 쓰고 해서 여자들은 그걸 다 해냈지. 그러니까 막 나 남성이랑 똑같이 할 수 있거든. 손여름. 그러니까 손여름이나 이런 피아니스트 마찬가지고 우리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랑 똑같은 어떤 혹은 심지어 더 잘하는 경우도 더 많고. 근데 그게 몇 배의 노력을 더 요구한다는 거. 그러니까.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. 이건 아니다.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책이에요. 맞아. 결국엔. 그래서 요즘에 뭐 디폴트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. 여자가 디폴트가 되어야 된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. 왜 디폴트를 새로 여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. 왜냐면 그동안 남자들이 디폴트였기 때문에. 그래서 결국 어쨌든 남자가 표준인 디폴트 값인 이런 세상에서 젠더 데이터 공백을 메우는 일이 우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. 이런 얘기를 어쨌든 저자가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. 여인원 이번에도 좋은 책 가져왔고. 좀 힘드신 것 같은데. 아니요. 이제 2권의 여인원이 남아있어요, 저희에게. 나머지 2권을 어떤 책으로 또 채워볼지 저희가 열심히 고민을 해보려고요. 추천도 좀 많이 해주세요. 그래요.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11월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And he must spend more time with me. No fun games to play and discover.